있는데 대포 쏘는 소리처럼 쾅쾅쾅 아주 밀려오고 날아가고 차들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도 말짱하게 있었는데 지금 저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합차가 갑자기 나타나고 버스가 이제 부딪히고 그리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다치셨죠. 쓰니까 이제 뒤에서 바꿔야지. 앞에 안 보이니까, 시야가 안 보이니까 갑자기 밟아봐야 뭐 그건 뭐. 네,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인터뷰 내용 생생하게 들어봤습니다.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차들에 서 있던 차들도 뒷차에 밀려서 또 충돌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또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과실. 이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사고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방면 보고 계십니다. 2차로에서 달리던 관광버스가 앞서 달리던 검은색 수용차를 저렇게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충격으로 검은색 수용차가 1차로로 튕겨나갔고요. 택시를 들이받게 됩니다. 또 이 택시가 앞서가던 또 다른 택시와 충돌을 하면서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이어 계속 저렇게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번 사고처럼 짙은 안개로 차량 29대가 연속으로 추돌했던 2006년 서해대교 사고에서 법원이 첫 번째 추돌 차량에 20%의 책임을 물었던 만큼 이번에도 첫 번째 추돌 차량에 비슷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쓴 것도 앞에 사고가 나서 그래서 섰지 이 차가 안 섰으면 뒤에서 쾅쾅쾅 안 했을 거 아니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고 낸 차가 저 뒤에 불난 것에 대해서도 20% 책임을 지라라고 이렇게 판결이 됐죠. 네, 그렇다면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는 과실을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자, 그래픽으로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이시죠? 연속으로 저렇게 추돌이 생긴 경우에는요, 상황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뒤에 오던 차량이 앞 차량을 들이받으면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뒤 차량에 100% 과실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 번 더 추돌이 생겨서 저렇게 3중 추돌 사고가 나면요, 책임은 두 번째 차량과 세 번째 차량이 나누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중 추돌이 있었던 영종대교 사고는 이런 경우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운전자가 급제동으로 추돌을 저렇게 피한 상황에서요, 다시 이 뒤에 오던 차량과 추돌을 하면요, 내 앞차까지 이렇게 추돌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요, 뒤에서 추돌한 마지막 차에만 저렇게 책임 100%가 들어가게 됩니다. 앞차의 사고 때문에 뒷차가 들이받았으니까 낮에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일 때는 앞에서 선행사고를 일으킨 차를 40%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뒷차를 60으로 보고요. 난 멈춰 서 있는데 그 다음에 꽝꽝 했을 때는 그때는 또 뒷차가 100%. 그리고 거기서 부딪히고 했을 때는 또 다시 4대6, 4대6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거리 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에 4대6으로 과실을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영종대교 사고의 경우 106중이나 되는 추돌의 선후 관계와 추돌하면서 생긴 충격이 어느 차량까지 미쳤는지 따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영종대교를 관리하는 신항공 하이웨이. 이 하이웨이 회사는 사고의 책임이 없을까요? 영종대교는 지형의 특성상 1년 내내 안개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어제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상급적인 지역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안전조치 그리고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이 이루어져야 돼야 될 것 같고 그 신항공 하이웨이의 관리 지침에 보면 이렇게 안개가 심각했을 경우에는 경찰과 협조해가지고 차량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 정도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조치가 안 되는 관리상의 부주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 짙은 안개가 꼈는데도 관리 측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난 2006년 안개로 29중 추돌 사고가 났던 서해대교 사고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요,
안개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완벽한 대처 방법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도로 관리의 책임이 배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잦은 곳인 만큼요, 평소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정말 아쉽게 느껴집니다. 특히 지난 2006년 서해대교 사고 이후 설치하기로 했었던 안개 관측 장비, 비용을 이유로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에서 2009년부터 시행하겠다던 안개특보도 6년째 시범 운용 중입니다.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제2, 제3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강조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정말 안전대책 제대로 세워야 하겠습니다.